안녕하세요. 양상 통조사업이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한 끼 아주 외식했을 만큼 중요한 요리예요. 밑반찬이 아니고 요리인데요. 이렇게 참치 한 마리를 잘 조림을 해 놓으면요, 집에 있는 아무 반찬이나 꺼내 놓고 집에서 외식 안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를 요새 제가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요 정도 반찬 한 개 정도면은 가족끼리 외식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반찬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어제 장에 갔더니 삼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줄 서서 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머리 부분을 달라해서 조림한다고 가져가시는데 젊은 분들은 안 가져가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더라고요. 근데 아까웠어요. 머리 부분이 조림하는 데는 꼭 머리 부분이 들어가야 그 머리에서 나오는 약간의 성분이 같이 졸여져야 맛이 더 좋아요. 귀찮다고 비워내버리고 나면 조림이 맛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분들은 기다랗고 키만 큰 거를 사가는 분은 있는데, 저는 생선을 살 때 고등어나 이런 생선을 통째로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배 부분이 똥똥하고 키가 좀 약간 적어도 끼다랗게 자란 것보다는 약간 빵빵하게 자란 생선이죠. 왜냐하면 암놈일 수가 있어요. 암컷이 더 맛있어요.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집에 와서 배를 갈려보니까 내장도 제가 집에 와서 오징어도 그렇거든요. 제가 그러고 내거든. 그 시장에서 내장을 터뜨려 버리면 몸에 배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쓴맛이 나고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 와서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깨끗이 씻었는데, 우리 식구가 한 4식구 정도 되면은 이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반토막 내면 되고요. 그리고 식구가 좀 적어서 둘이서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걸 이렇게 3토막을 내면 되겠죠. 그걸 생각하셔갖고 내면 돼요. 고춧가루 안 들어가고 청양고추를 넣고 간장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토막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더 모양이 나요. 그러게 돼. 이따 보시면 알지만, 그러면 여기다가 칼집을 내주세요. 이렇게 여기 요만큼 반을 잘라야 되겠다. 그러게 이 큰 게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자르시고, 이렇게 칼집을 3토막 정도, 요 뒷부분도 아다리 쳤어요. 안 끄시더라고요, 얘가. 그리고 아가미 손질할 때 요 아가미만 빼내고, 요 부분 아가미 밑에도 살찜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요 부분은 이렇게 넣어가고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. 꼬리 부분은 이렇게 토막을 섞어버리세요. 이렇게 하시고요. 요 부분은, 여기는 아랫부분은 배가 없어요. 요 부분은 살짝 이렇게 살짝만 좀 내주세요. 이유가 있어요. 요 부분도, 요는 배 부분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, 요게 알이거든. 알이 아직은 크지가 않고 알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. 요 부분에다가 마늘을 조금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마늘이 잘 배겠죠? 그러면 솥단지에도 이렇게 올리시고요. 요 부분도 통마늘이에요. 저기 마늘 빻은 걸 사용 안 할 거예요. 마늘 집어먹는 맛도 꽤 괜찮거든요. 그리고 생선을 생거를 쓰시신 분들은 이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. 물을 한번 끓이셔갖고 이걸 싹 씻고 난 뒤에 부으셔갖고 바짝 말려갖고 쓰셔야 돼요. 통마늘.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담고 난 뒤에 통마늘을 넣으면은요, 마늘 효과가 좀 약해져요. 우리 빻을 때가 효과가 더 강화되거든요. 간장조림에는 이렇게 마늘을 좀 담뿍 넣는 게 맛있어요. 통마늘을 졸여 놓으면 맛이 꽤 괜찮아요.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여기다가 양파를 좀 큼직하게, 너무 잘게 하지 말고, 양파는 비린 것도 맛보다는 비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. 그리고 대파도요, 이렇게 넣으시면 파란 부분보다는 흰 부분, 파란 부분하고 요 섞인 부분만 넣으시는 게 더 깔끔하고 나중에 접시에 담았을 때 깔끔해요. 이렇게 크게 한 6cm, 5cm 정도로 이렇게 통으로 넣을 거예요. 잘게 안 쓸고. 그리고 청양고추도 통으로 넣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거 조림해 놓으면 청양고추도 통으로.
맛있어요. 표고버섯을 한 이틀간만, 한 이틀이면 바짝 마르는 마른데 요가 한나절 반 정도 만들고 꼬들꼬들해요 좀. 근데 요런 거를 넣어놓으면 삭시쳐 갖고 넣어놓으면은 집어 먹었을 때 생크포버섯을 넣으면은 좀 물컹물컹 하는데 약간 중간 정도 말린 거를 넣으면은요 쫀득쫀득해요. 그리고 완전히 말린 거는 좀 불려 갖고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조림에는 완전히 말렸다가 약간 불려 갖고 하는 것도 생 표고버섯을 넣은 것보다 좋고요. 요것도 청양고추 빨간 부분이에요. 요거는 그냥 집어 먹는 것보다 고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슬어슬하게 썰어주면은 여기서 매운맛이 나와서 아주 좋아요. 솔직히 고춧가루 넣어갖고 한 조림보다 간장 조림 하는 게 야채도 좀 넣고 양념도 더 많이 들어가야지 생선이 더 맛있습니다.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 생긴 거는 두 개가 다 비슷하게 요거는 깻잎이고요. 요거는 방아예요. 근데 방아잎은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분들은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아 넣고 집안 식성에 따라서 쓰시는 게 좋고 저희 집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방아 냄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깻잎 농사진 거 통째로 이렇게 나중에 넣을 거예요. 제가 호박은 좀 이따가 조림이 다 돼 갔을 때 넣을 거거든요. 그렇게 해주시고 양념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생강, 이거는 생강 발효액이에요. 생강을 생생강을 안 넣고 발효시켜서 하면 생강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굉장히 조림을 하면 고급스러워요. 그러면 여기다 단맛도 낼 겸 생강도 넣을 겸 이렇게 한 그릇은 아니고 이렇게 소주잔 1개 정도 넣을 거예요. 보통 집에서는 맛술을 쓰잖아요. 저는 법주나 뭐 정종 아니면 청아 이런 종류를 쓰거든요. 그러면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. 이렇게 넣고요. 네, 그리고 맛간장을 좀 싱겁게 말고 약간 간이 좀 되는 생선 조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생선 자체가 워낙 커요. 그리고 이따가 끓으면 먹어보면서 간이 좀 싱겁다 할 때는 약간 더 넣어야 돼요. 간장 조림은요 약간 단맛이 있는 게 맛이 좋아요. 약간만. 그래서 설탕 쓰는 것보다 꿀을 쓰면요 우리 김치찌개도 식구끼리 먹을 때는 꿀을 약간 설탕 넣지 마시고 꿀을 약간 넣으면요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다는 거. 꿀 한 수저만 넣으면은 2수저 정도면 항상 할 때 보면 요만큼 생선 크기는 2수저 정도 넣으면 맞더라고요. 이렇게 저으시고요. 그리고 요거는 표고버섯을 제가 바짝 말린 표고버섯을 좀 끓여서 물을 빼놨어요. 요리에 이렇게 뭐 콩조림 이런 데 쓰려고 제가 미리 만들어 갖고 냉동실에 보관했거든요. 지금 녹여 갖고 요렇게 요 정도 한 100g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다시마 올린 물이고요.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지 말고 보세요. 내가 어느 정도 생선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이 정도 넣으면 항상 맞기 때문에 넣고 여기다 표고버섯을 한 100g 정도를 따린 물을 이렇게 넣어요. 표고버섯을 넣은 거와 안 넣은 거, 물을 넣은 거와 안 넣은 건 천지 차이예요. 제가 간장에다가 여기다가 생강 발효액이랑 꿀이랑 맛술이랑 이렇게 섞는 거는 그냥 무대뽀로 넣은 거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hit쳐서 이렇게 저어갖고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건 왜 그런지도 저도 모르겠어요. 이유를요.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다 부으세요. 그러면 생선이 약간 완전히는 안 잠기고 이렇게 둥근 그릇에 보면은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한 1cm는 남고 잠겨요. 그러면 자체에서는 물도 또 나오거든요. 그럼 이때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. 마늘을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담뿍 넣는 것도 괜찮은. 그리고 마늘을 빠은 거를 제가 왜 안 쓰는 빠은 거를 쓰면요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깔끔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통마늘을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일부 청양고추는 통째로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매운맛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요 요거 좀 일부를 남겨놨어요. 요거는 살짝 썰어서 넣을 거예요. 왜냐면 청양고추는 통으로 넣으면요 매운맛이 굉장히 적어져요. 썰어서 넣으면요
청양 그 매운맛이 확 전달이 되는데 통으로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얘를 고춧가루 역할을 못해요. 아까 빨간 고추도 청양고추거든요. 제가 썰어 넣듯이 반 정도는 썰어서 넣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야 매운맛을 더 나니까. 좀 니글거리는 맛도 안 나고요. 이렇게 좀 굵게. 간을 조금, 우리 식구는 간을 좀 간간한 간장조림을 원한다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호박이 있는데요. 요거는 이따가 거의 다 돼갈 때 호박은 살짝만 익혀주는 게 나아요. 그러면 호박 식히는 맛도 맛있거든요. 근데 이런 호박은 하우스에서 키우기 때문에 잘 물러요.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집어넣으면은 지금부터는 곤죽이 돼서 흐트러져요. 그러니까 요거는 치고 반을 이렇게 짜게 주면 여기 칼집을 한번 내세요.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그냥 이만큼 쓰는 것보다 칼집을 한번 내 갖고 넣는 게 훨씬 간도 잘 스며들고 좋아요. 미리 썰어놨다가 그리고 어떤 분은 생선 조림인데 왜 무를 안 넣어요 하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무는 그렇게 단맛이 별로 안 나요. 그래서 여름에 끓이는 조림에는 제가 무를 좀 많이 안 쓰고 차가리, 포고버섯, 삶은 무를 많이 진하게 써요. 그러면은 생선조림이 더 맛있고요. 가을에 이제 찬바람에도 10월 초쯤이나 찬바람이 돌 때는 생선조림에는 꼭 무를 쓰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쓰면은 약간 쓴맛이 나고 무가 가을같이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를 안 써요. 감자를 넣었을 경우에 감자 맛도 나는데 좀 탁탁해지더라고요. 조림을 나중에 했을 때 감자가 들어갔을 때는 국물 맛도 그렇고 생선 맛이 좀 탁해지는 탁탁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청양고추나 표고버섯을 통마늘을 많이 넣더라도 감자하고 무를 배제시켜요. 그러면 그 조림하고 난 뒤에 그 국물이 더 깔끔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생선이 오늘은 좀 크기 때문에요. 한 20분 정도 걸려요. 두께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놔두면 우에가 잘 안 익거든요. 뚜껑을 살짝 덮어주셔야 돼요. 너무 푹 뜯지 말고. 야채가 색깔이 누래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약간 공기가 빠져나가고 야채 조림이 파랗게 남아 있어요. 이걸 뚜껑을 확 닫아버리면요. 들어간 야채가 전부 다 누래져지면 조림해 놨을 때 빛깔도 안 이쁘고 생선은 조리면서 그 생선 맛이 좀 날아가는 게 좋아요. 너무 푹 덮어서 갇히게 하는 것보다는. 요 정도 끓고 나면요. 뭐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선은 제가 오븐에 구워보면 한 면, 양쪽 면 10분, 10분, 20분 구워야 되거든. 그래야 속이 잘 익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림도 많죠. 이 정도 크기에는 지금 호박이 들어가는데 이 호박이 여기 양념장에 끓여 놓으면 되게 맛있어요. 여기 양념은 국물에 좀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이렇게 위에다 훅 던지지 말고 올리세요. 살짝 살짝만 한 5분만 더 덮어주시면 돼요. 호박만 익을 정도. 생선이 지금 거의 다 익었거든. 근데 생선이 지금 제가 오늘 쓰는 것보다 두께가 적으면은요 조리는 시간을 줄이세요. 생선을 너무 푹 익혀버리면 살찜이 다 이렇게 뭉그러져 버려요. 시간이 지나면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리마다 시간이 있어요. 그걸 타이밍을 잘 맞춰야 음식이 맛있습니다. 모든 요리가 다 그래요. 찜도 그렇고 야채찜도 그렇고 생선조림도 그렇고 구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. 하다 보면은 생선 조림을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. 내가 원하신 이제 다 됐거든요. 자, 이거 보면 호박이 익었어요. 호박은 한 5분? 3분이면 다 익어요. 적당히 물이 있어야 좀 맛있거든. 너무 쫄아버리면은 국물이 찍어 먹는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. 그리고 요런 생선 조림할 때는 기 바꾸지 마세요. 그러면 흐트러지면은 모양이 어그러나고 안 이쁘거든요.
찜할 때도 그렇고요. 바꾸지 마시고 요거는 요 상태에서 이대로 뚜껑으로 조절해 갖고 익히는 게 좋고, 요런 생선 넣을 때는 제가 아까 방아하고 깻잎 설명해 드렸잖아요. 방아를 좋아하시는 분은 방아를 넣으세요. 근데 저는 오늘 깻잎을 넣을 거예요. 깻잎이 더 맛있어요, 저한테는. 그러면 여기를 다 됐을 때 저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약간 국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익혀 줄 거예요. 요 그릇에도 담으면요 정말 예뻐요. 먹음직스럽고. 이 정도 크기는 항상 20분에서 25분 끓이면은 적당히 안에까지 다 알맞게 익더라고요. 지금 한 23분 정도 됐거든요. 제가 드러낼 거예요. 몸뚱아리 흐트러지지 않게 잘 드러내려면은요, 이렇게 옆에다 살려 놓으시고요. 호박도 알맞게 익었습니다. 아주 맛있게. 식구 4명 있는 분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. 뭐 생선 좋아하시면 2명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건져 먹을 수 있게. 야채 이것만 가져도요 밥도둑이에요.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. 호박도 이렇게 넣으면 호박 조림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국물은 다 퍼내지 말고, 우리 이렇게 생선 먹기도 바쁘거든, 야채하고 먹기가요.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국물 남으면 내일 아침에 깻잎 좀 맥장 있으면 여기다 넣어갖고 바짝 졸여서 먹어도 맛있어요. 고추 맛있겠어요. 이렇게 놓으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. 접시가 좀 적은데요, 좀 더 큰 데다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버러진 데다 하면은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주부님 밑반찬 김치하고 딱 2가지, 한 3가지 반찬만 넣으면은 4식구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하얀 살밥에서 한번 걸쳐 잡숴 보세요. 맛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